네,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필수로 시험 나오는 적과전 종합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이형은 본인의 생각의 크기, 합격의 크기에 따라서 포기도 반은 하라, 반은 필수로 알아맞추면 의외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자, 적과전 종합이형 결코 어렵지 않다. 적과를 중심으로 착과감소 보험금과 적과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준다. 공식은 간단하고, 그래서 유의해야 될 게 착과감소 보험금 구할 때 공식이 착미자 중과 50%에서 70%.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이 가장 중요하다. 미보상 감수량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보상 비율, 이 과수원의 미보상 비율은 없다라고 했을 때, 미보상 비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미보상 주수가 있다. 주수가 5주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요하죠. 미보상 주수가 5주 있다 했을 때는 빨리 이것을 기호를 시켜라. 미보상 주수는 뭐죠? 기호가? 세모죠. 과수원의 미보상 비율은 전체 과수원을 보고서 평가사가 10% 15%를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을 안 주었다면 미보상 비율은 0이 되겠죠. 근데 미보상 주수는 또 있을 수 있죠. 이 중에서 병충해로 5주 죽었다 이죠. 그때 미보상 감수량은, 이게 핵심이죠.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보죠? 원래는 착과 감소량에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 0을 해주고 플러스 이 세모에 대해서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하고 미보상 비율을 혼동하기 쉽다. 그냥 읽어서는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미보상 비율은 전체 농지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 농지에 대해서는 착과가 감소된 것, 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착과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면 된다. 모든 품목은 다 끝나. 근데 한 줄 풀기를 하는 적과전 품목에서는 세모의 향방이 없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수확량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다 해서 문제 풀었는데 이 세모를 문제에서 세모라고 해놨으면 반드시 세모를 해소해야 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들어갈 때가 미보상 감수량밖에 없어. 적과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모에 대해서 주의를 요한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헷갈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착과감소보험금은 필수로 알아맞추고 과실손해보험금은 1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사고가 한 3번, 4번 난 것이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 일단 세모를 하라. 근데 내가 보너스 점수로 한번 해볼까 했을 때는 뭐라 그랬죠? 5가지를 써놓고 대입을 하다 보면 의외로 풀린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가지 법칙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이 피해 50% 이상 입었을 때는 대단한 발견이다 해서 만세하고 불러야 돼. 그죠? 이 피해를 50%까지 정상과실에 대해서도 곱하기 만세 3일운동 곱하기 잔여일수를 해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세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만세 3일운동 들어가야 될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가 만세를 불러야 된다.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말은 통계가 들어갔다. 그 통계가 단감일 때와 떫은감일 때 다르더라. 단감은 일낙사경을 해서 낙엽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떫은감일 때는 영구가 쌍용을 한다 해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703부대 007빵 3 이렇게 해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론수에 나는 착가감소 보험금은 우리는 양양양을 착, 미, 자, 중과 해서 과중을 한 번에 곱하는 걸로 계산을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 핵심이 착가감소 과실수 구하는 방법은 A타입일 때, B타입일 때, C타입일 때. 그죠? A타입일 때, B타입일 때, C타입일 때가 되더라. A타입은 여러 가지 적과 전, 사고, 적과 전 착가조사. 이전에 사고를 보고 조수의 일부 사고, 냉해가 있었다면, 하나라도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뭔 타입이라고요? A타입. 그래서 반은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보고, 오종 한정 미가입이네, 가입이네, 오케이. 미가입일 때는 A 알고 B인데, 그것은 결정을 바로 할 수 없고, 문제, 조사 내용에서 딱 보고, 자연재해가 들어가는지만 보면 돼. 그렇게 해서 B타입을 결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C타입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종 한정일 경우에는 까다롭게 하겠다. 까조평으로 조사하겠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우리가 착미자 중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착과 감소가 몇 개냐? 그걸 해주겠다. 근데 미보상도 안 해주고 자기부담 감소랑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거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고 제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맞출 수가 있다. 시간은 5분 정도, 길어야 7분 정도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가성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가 감소 과실수는 얼마나 줄었지 했을 때는, 그죠? 평년 착가 수가 10만 개인데 적가 착가사가 7만 개라면 3만 개 다 해줄게. 그거잖아요. 그게 착가가 감소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평착 마이너스 적가 착가 수를 우리는 착가 감소 과실수로 본다. A타입일 때. B타입일 때는 저것보다는 적어야 된다. 그래서 평착과 적착 A 걸 써놓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하겠다. 소자를 쓰는 이유는 작년 대비 수입이 줄었다, 감소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착 바로 써놓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무조건 평착해서 최대 인정 비율을 해줄게. B타입일 때는 하나밖에 없다.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일 때는 나무 피해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조수가 멧돼지가 와서 탁탁 때리면서 육아 타박률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만 존재하더라. 나무 피해율은 그대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몰라도 고사주수, 수학불륜주수, 일부 피해주수. 일부 피해주수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따먹었으면 일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건에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수, 일로 분자에 두면 된다. C타입일 때도 똑같죠. 평차의 적착 A타입보다는 적어야 된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다. 그죠? 세 가지의 경우는 육아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에 초점을 맞춰라. 나무 피해율. 나머지는 다 계산,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산수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지만, 요 인정 피해율이기 때문에 낙엽률이 있으면 이것이 단감이냐, 떫은 감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자. 단감일 경우에는 일락사계니까 1.0115 곱하기 낙엽률 1낙사경 0.0이 하나니까 0014 곱하기 경과일수 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쭉 그냥 패턴이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떫은 감은 영구가 쌍욕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빵 703 부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줘야 돼. 그냥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 그냥 이건 나올 거니까 나오면 그냥 써놓고 시작하면 이거는 알아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보상 감소량은 말 그대로 착가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 된다. 전체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세모, 미보상 주소에 대해서는 한 주당 평균 착가수에서 과정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동그라미는, 그래서 수학전에는 대추만큼 크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수학은 있지도 않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된다. 네. 자기부담 감수량도 중요하다. 자기부담 비율 곱하기 기준수확량. 이 기준수확량이 뭔데? 기준수확량의 공식은 저가 착가량 플러스 착가감소 감수량이죠. 예. 기준수확량은 적과전에 사고가 없었고 인정 착가감소 감소가 없는 경우, 이거는 보나마나 적과 후 착가수죠.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가감소가 인정되기 없으니까 0을 하면 적과 후 착가수 되는 거죠. 그죠?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 예. 적과 후 착가수, 네. 없는 경우는 적과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죠. 사고가 없었으니까. 인정할 게 없으니까. 착가감소가 없으니까 제로잖아. 이렇게 하면 이것이 기준 착가수가 된다. 그 다음. 이렇게 해줘버리면 된다. 네. 이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해서 쭉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전 문제에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수나무. 침수나무에 대해서, 침수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피해로 본다. 왜? 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침수나무가 100주다라고 했을 때 100주가 다 100% 받은 게 아니면, 그럼 침수율이 100%지 30%다라고 했을 때 100주 곱하기 30%를 해서 30주 전체가 피해를 입은 걸로 본다. 이렇게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은 이제 보너스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확률이 99.99%다 말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 계산. 이게 보너스 점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점수 획득에 나는 반드시 맞추겠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너스 점수로 생각하고 시험 나오면 안 보고 5가지를 한번 지금 써보기를 바랍니다. 5개는 약으로 5적, 첫 번째 선수 XA는 5적이다.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조수의 사고일 때 어떻다. 이 5가지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지금 써보기 바랍니다. 5개를 항상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나올 거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려면 보너스 점수를 8점이나 획득할 수 있는 제로의 찬스이기 때문에 맞을 확률은 50%다. 그런데 이걸 써놓으면 일단은 40%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서 해당되면 집어넣고 해당 안 되면 빼면 되니까. 그래서 5적, 1.07, 정량나기, 맥스 A, 자기부담금 2월 이런 부분들을 써놓고 조세 사고 시에 이렇다 하는 것을 반드시 5개를 계속 쓰는 연습을 해놓고 나올 거니까 이거는 바로 써놓고 접목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맞출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한 1분이면 되죠? 1분이면 됩니다. 저도 써봤어요. 한 1분 정도 약으로 쓰면 충분하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는 이제 중요한 용어의 정의에서 5점짜리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엉뚱한 데서 안 나오고 나올만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약간 졸리기 때문에 크게 읽고 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사 면적, 수학 분류 면적. 두 번째. 뭐죠? 이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뭐죠? 그죠? 평소에 하던 게 그대로 나와요. 네 번째.
뭐죠? 예. 기수학 면적이니까 기수학 주수냐 면적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작. 네. 보상하는 손해의 이해의 원인이다. 보상하는 손해의 이해의 원인으로 이렇게 수확량이 현저하게 거의 다 따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보상조수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자, 적과전 배품목, 과시손해보장 담보계약의 적과전 동상에 우박사고를 입은 경우에 대한 각각의 감수과실수와 기준 착과수를 구하라. 이거 평소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전부터 나왔네. 그죠?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제일 먼저 오종 한정 특별가입, 특별약관을 가입할 게 뭔 타입이죠? 딱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C타입. 여기서 결정을 딱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감수과실수는 민 A타입 평착에서 적착을 딱 해놓고 콤마 최대 인정 감소과실수를 해주겠다. 감소과실수는 바로 나오죠. 평착에서 평균착과수가 몇 개죠? 2만 개죠. 그래서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2만 개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은 최대 인정 피해율을 보니까 동상에는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종 한정에서? 그죠? 오종 한정은 집에 불나고 지진이 났기 때문에 동상에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가 타박률로 나오네요. 유가 타박률 나오고 나무 피해율은 피해는 있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5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착과수의 50%에서 만 개다. 적가 착과수 빼기 평착 마이너스 적착 콤마 최대 인정 감소과실수 하니까 만 개가 나오더라. 답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기준 착과수는 적가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요걸 안 쓰고 답안서 할 때는 바로 숫자만 적가 착과수 나와 해서 몇 개? 만 개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구한 만 개, 2만 개.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였다. 3번. 착과 감소량은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장 수준이 50%를 적용할 것.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시험에 딱 나오면 맨 타입인지 적가 종료 이내 적정 오종 한정 특별보장 미가입을 했다 했을 때 A 타입 아니면 B 타입인데 뭘 보라 그랬죠? 오, 그렇죠. 계약일부터 적가 종료 이전에 조수의 냉이가 있다. 뭔 타입이죠? 그죠? A라고 적으면 된다. 그럼 결정이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A 타입이 됐다 했을 때 구하는 것은 착과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그러면 공식을 쫙 쓰면 되죠. 공식은 문제지에다가 착미자 중과 50%까지 돼 있고 가입 가격도 주어졌겠죠. 가입 가격은 얼마죠? 2,200원이네. 그러니까 문제지가 한 번 쓸 때 2,200원 곱하기 50% 착미자 중과를 문제지에 딱 써놓고 바로 답안지에 가는 거죠. 착과감소 보험금은 한 두세 줄 비워놓고 착과감소 과실수라고 해야 되죠. 양은 필요 없죠. 나중에 이렇게 제가 푸는 거는 모범 답안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착과감소 과실수만 구하면 되죠. 얼마나 줄었지 C타입이냐 보니까 A타입인가? A타입이죠. 그럼 평점만 적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필요 없고 착과감소 과실수는 평착 27,500개 마이너스 적가후 착과수
적가와 착가수는 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으려고 하면 찾기입니다. 그죠? 적가와 착가수.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몇 주인데, 평가사가 몇 주라고 조사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적가와 착가수를 구하는 딱 두 가지 타입이에요. 주는 경우가 있고, A 품종, B 품종이 있을 때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서 한 주당, 평가사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한 주당 몇 개 달리는데 그거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문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경우니까 쉽게 평창만이 적장이니까 딱 한 줄, 착가감소 과실수는 딱 한 줄, 12,000개를 하면 된다. 미보상 감수 과실수. 그죠? 두 번째, 요걸 딱 구해놓고 두 번째는 미보상 감수 과실수. 그렇지. 세모. 미보상 감수 과실은 착가 감실수가 몇 개? 12,000개. 미보상 비율은 여기 있어. 자, 적과 착가 조사 전에 일어났던 것이 미보상 비율이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큰 거. 그죠? 그렇잖아요. 두 번 조사인데 한 번은 5%, 또 한 번은 평가사가 10% 주기 때문에 높은 걸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 과실수, 착가 감수 과실수 12,000개에다가 10% 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금차 조쇠로 죽은 나무수, 금차 조쇠로 죽은 나무수, 이게 뭐죠? 꽃표 세모 동그라미. 예? 뭡니까? 꽃표 세모 동그라미 뭡니까 이거? 네? X죠. 종합일 때 조세를 담보를 해주죠.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입이라고 되어 있으면, 특정 오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뭔 타입이죠 이거는? C타입이죠. C타입일 때 금차 조수회로 죽은 나무수는 조수회는 보상을 안 하니까 이것이 뭐로 바뀌죠? 세모.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중요하다니까. 꽃표 세모 동그라미의 위력을 여기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때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착가 감수 과실수에 대해서는 10% 해주면 되고, 플러스 미보상 주수 44주에 대해서는 미보상 감수 과실수에 해줘야 돼요. 그죠? 헷갈립니까? 헷갈려요? 그 타입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타입에 따라서. C타입일 때는 이게 C타입일 때는 이게 특정 오종 한정 보장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C타입이잖아. 그죠? C타입일 때 보상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태, 우, 집에 불나고 지진이 났잖아. 그런데 조수의 사고로 났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미보상이잖아. 요거 구분해야 돼, 요거. 이게 시험 나왔잖아, 10회에도. 이게 A, B, C 타입을 구분해 놓고 담보가 된다,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하다. 같은 조수회로, 금차 조수회로 죽은 나무수 44주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A타입이죠. 미가입일 때는 A타입이 지금 확정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건 죽은 나무수는 고사주수라면 고사주수.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과일수. 약간 용어가 틀리더라도 다 답안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는 단어 위주로 해서 해도 전결이 됩니다.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과일수. 뭐 과실수가 맞죠? 미보상 감수 과실수로 하면 착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10% 플러스 A타입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그죠? 세모가 없잖아, 세모. 그 다음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자기 부담 비율이 15%. 기준 수확량. 이도 수로 구해야 되겠죠? 수로 구한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 자기 부담 비율이 15%. 그 다음에 기준 착화수. 기준 착화수는 평균 착화수 똑같죠? 27,500개. 그죠? A타입일 때는. 이거잖아. 좀 더 하려면 저가 착화수가 몇 개죠? 15,500개. 플러스 착화 감소가 12,000개.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27,500개 나오는데 A타입은 평착이나 기준 착화수 똑같아요. 그죠? 네. 근데 습관적으로 항상 저가 착화수 플러스 착화 감소 과실수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착화 감소 보험금은 착화 감소 과실수는 12,000개? 12,000개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몇 개죠? 1,200개. 마이너스 창미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몇 개죠? 1,650개. 이렇게 한 줄로 구하는 게 훨씬 빠르죠? 곱하기 과중. 과중은 0.4. 400g 어디겠어요? 여기 있네. 가입 과중. 그죠? 그 가입할 때 주는 거니까 찾으면 다 나옵니다. 0.4. 창미자 중. 가입 가격은 2,200원. 곱하기 50%. 이렇게 구하면 2937000원. 단위를 마지막에만 써주면 된다. 이게 더 빠를 거예요. 빠를 수밖에 없죠. 양을 구하는 계산 관식은 이론수대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때는 양을 수로서 하고 한 번만 400g을 하는 이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네. 네. A타입만 미보상이 되고 B타입은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44개주가 있는데 네. 그 감수 과실을 산정할 때 네. A타입은 보상 안 하고 지금 여기 A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안 하는 거니까 44개주에 대한 미가입이니까 A타입이잖아요. 그죠? 예. A타입이가? 네. 네. 보상을 하죠. 우리는 룰을 갖다가 고사된 것은 고사주수는 X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착가감수 과실수를 할 때 이것을 포함이 다 돼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A타입일 때는 평착 마이너스 정착의 그 차이는 다 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계산 안 해도 다 보상해 준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할 때 금자 조수해로 주고 나무 수는 X로 보는 게 맞다. 고사주수니까 A타입이니까. 그죠? 조수해를 담보해 준다. C타입일 때는 태우집에 불나고 지진할 때만 하다 보니까 이는 미보상이다. 미보상 감수량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분류가 다르죠. 꽃표 세모 동그라미 중요하다. 이거는 100번을 해서 틀리시면 안 돼. 계속 연습해서 정확하게 5종 한정일 때는 미보상이다.
그거 설명하는 거죠. 5종 한정일 때는 이게 미가입이 아니라면 요거는 보상 안 해줄 거니까 미보상으로 봐야 미보상 감소를. 네.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적가 착가수를 산정. 적가 착가수는 눈 감고도 풀 수 된다. 그 다음에 누적 감수 가실수와 기준 착가수를 구하라 라고 15점짜리 나왔다 이거.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죠? 적가 착가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준 착가수를 구하고 과실손해보험금에서 해줄 누적 감수 가실수를 구하는 이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먼저 풀 것인가를 잘 체크해서 풀자. 이렇게 하면 계약사항 나오고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단감이다. 그리고 특정위험 5종 한정 부부장 특약을 가입을 했으니까 뭔 타입이죠? C타입이다. 결정을 딱 했나 봐요. 실제 결과주수가 100주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품종에 따라서 수령에 따라서 재배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안다 이거죠. 실제 결과 주수를 줬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사 대상 주수야. 실제 결과 주수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가 여기서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 대상 주수죠.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어렵게 나온 것은 뭐냐? 실제 결과 이게 줬어. 앞에 문제 했을 때 우박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10주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문제가 주어지는 게 최근 트렌드야. 숨겨진 거기 때문에 잘 찾아낸다니까. 그럴 때 여기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조사 대상 주수는 여기만 표를 보고서 하는 경우가 우리의 습관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 나올 때 여기서 쓱 집어넣어서 집중호우로 부유 10년 5주가 유실이 됐다. 이게 아니 문제 트렌드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패턴에 젖어 있다 보니까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못하는 수가 있어. 읽으면서 C타입에서 집중호우로 부유 5주면 기호가 뭡니까? 꽃표 세모 동그라미 어떻게 됩니까? 예? 꽃표죠, 꽃표. 꽃표. 5주에다가 꽃표를 해줘야 돼. 이해하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전 잘 이해가. 네. 자, 그죠?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정확하게 5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주수는 바뀌게 되죠. 부유 10년에 대해서 실제 결과주수가 20주라고 했지만 조사 대상 주수는 20주 마이너스 5해서 15주가 된다. 답이 틀려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15주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다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 몇 분 계신데. 이해가 돼요? 진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타입이 한 문제를 통해서 이런 타입이 나온다. 이제 여기서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읽으면서 이렇게 집중호우로 부유 10년 5주가 유실되었다라고 나오면 보상하는 손해인가 빨리 C타입을 보고 태우집에 된다 했을 때는 꽃표잖아요. 꽃표.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고사, 미보상, 기수학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대상 주수를 보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저가와 착화수를 구하는 거죠. 저가와 착화수는 바로 조사 내용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구하면 5점이 된다. 저가 착화수 구해볼까요? 그 조사 대상 주수가 요거니까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보면 확증을 지어야 돼. 아, 이게 조사 대상 주수다. 20주 곱하기 평가사가 3주를 선정해서 이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어. 총 이게 몇 주야? 100주 중에서 하면 이게 표본주 5주 곱하기 총 그거 해가지고 하면 표본주 수가 이게 안 맞거든. 안 맞다고 해서 이게 틀린 문제입니까? 틀린 문제 아니에요. 최소 표본주 수기 때문에 표본주 수 많이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계속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는 최소 표본 구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보다 많이 한 것은 출제 오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주를 조사하니까 몇 개가 나왔다고요? 240개. 이게 여러분 일이에요. 표본주 수를 선정해서 최소 표본 구간을 하는 게 빨리 일을 하니까 수당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보다 최소 표본주 수를 하는 것을 하되 문제석에 나오더라도 3주에서 240개, 즉 한 주에 몇 개가 열린다는 거죠? 8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86, 1600 플러스. 그러니까 한 줄로 풀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20주 곱 조사 대상 주수에서 3분의 240 플러스 60주에 대해서는 8주에서 960개 나왔고 플러스 20주에 대해서는 3주에서 330개 나왔다. 이게 저가차가수잖아요. 맞죠? 저가차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각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라서 각각 계산한 표본 주수를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최소 표본 주수를 해서 조사했다라고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최소 표본 주수를 내가 구해야 돼. 구해볼까요? 구해볼까요? 최소 표본 주수는 몇 주입니까? 요거. 어제 한 것 같은데. 몇 주? 요거. 부유, 소촌, 조생. 실제 결수. 표본 주수가 최소를 하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얼마죠? 몇 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요거 몇 주, 요거 몇 주, 요거 몇 주를 물어봤어요. 구해보세요. 아니,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죠. 몇 주입니까?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요. 표본 주수는 최소를 적용해서 구할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몇 주? 네? 몇 주요? 4주요? 5주. 이거는요? 6주. 맞습니까? 어제는 잘 풀더니만. 몇 주예요? 예? 이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몇 주입니까? 네? 제가 묻는 것은 부유 10년생이 표본 주수가 몇 주냐고 지금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저 손대지 않았어요. 2주? 거의 근접하니까 2주. 이거는요? 5주? 이거는요? 2주. 다른 답 하신 분? 3주. 또요? 12주요? 두 번째. 몇 주요? 12주. 네?
4주? 4주? 5주? 4주. 이상하네. 네? 2주. 2주. 또요. 5주, 2주. 이상하네. 이게 산수인데 자꾸만 이게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자, 표본 주수를 구할 때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을 합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합니까? 오케이. 그럼 조사 대상 주수는 부유 10년은 몇 주죠? 20주. 60주? 20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몇 주죠? 100주. 100주일 때 적정 표본 주수는 몇 주죠? 별표를 보시면 50주 미만일 때, 50주 미만, 100주 미만일 때 5주, 6주, 7주잖아. 이건 7주다라고요. 그죠? 7주가 결정됐으면 이제 뿌려주는 작업, 부유 10년에서 7주 곱하기 총 100주분의 20주. 이거 얼마예요? 1.44니까 올림이니까 2주. 어제 한 건데. 그 다음 7주 곱하기 100분의 60주. 몇 주? 4.5 하니까 5주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20주니까 똑같이 주겠죠? 그죠? 2주. 이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거 보십니까?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표본 주수는 최소로 적용해서 조사했다라고 하면 그래 풀어도 돼요. 방금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적가와 착가수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 기준 착가수와 누적감수 가실수를 구하는 것이 순서대로 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실제 결과지수에서 곱표, 세모,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이는 조사 대상 주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풀었죠. 저까지는. 그 다음에 5종 한정 보장 C타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풍, 태풍, 우박, 가을 동성애 이거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강풍, 태풍, 우박은 보상할 거고 적가 호대 가을 동상에는 가입 특약에서 가을 동상에는 말이 없으니까 보상을 네? 보상을 안 해요. 왜요? 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가입 특약을 잘 보면 항상 적과를 중심으로 5종 한정은 적과 전에 되는 거고 적과 후에는 다른 말이 없잖아요. 가을 동상에 부부장의 말이 없으면 가을 동상을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독을 잘해야 돼. 문제 딱 보면 아 이거는 C타입이고 적과 후에는 다 보상한다. 태우집에 불나고 진난다 플러스 일소피해와 가을 동상 해주는구나. 왜 부부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있는 걸로 보면 돼요. 자 됐다. C타입까지 나왔고 그다음 적가후 착가수는 쭉 구했고 다음 기준 착가수 구하면 되죠. 기준 착가수 C타입일 때 기준 착가수는 C타입일 때 기준 착가수는 공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렇지. 기준 착가수는 C타입이니까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감소 과실수. 그럼 저가 착가수는 방금 구했기 때문에 알았잖아요. 그럼 착가감소 과실수만 구하면 되네. 기준 착가수는. 기준 착가수는 A타입, B타입, C타입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적과 전 해서 단감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조사가 됐습니까? 조사 내에서 육아 타방률 조사, 육아 타방률 28%다. 그 나무 폐율, 낙엽 인증 폐율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요것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과 착가수가 계산해 보니까 11,000개가 나왔죠. 아까 전에 조사 대상 주수에서 한 주당 조사했던 거에서 11,000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11,000개 플러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기준 착가수, 기준 착가수는 공식이 뭐죠? 기준 착가수는 그렇죠. 적과후 착가수, 적과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감소 과실수다. 그러니까 착가감소 과실수는 착가감소 과실수는 얼마나 줄었지 하는 것은 민. 그렇죠. 평착 몇 개? 15,000개에서 적착 11,000개. 이제 공부가 되신 분은 바로 쓰면 되죠. 그죠? 컴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그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다. 이거는 평착인. 평착이 몇 개요? 15,000개 곱하기 최대 인정 비율 말 쓸 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육아 타방률밖에 없으니까 0.28.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몇 개 나옵니까? 4,200개. 이 출제자는 쉽게 풀으라고 이게 다 준 거예요. 3개도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쭉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착가수 플러스 착가감소를 4,200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5,200개 나옵니까? 15,000? 4,000개 나오네. 누가 계산 잘못했네. 착가감소는 평착에서 적착인 A타입을 해놓고 컴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28% 하니까 4,200개. 예? 그렇구나. 4,200을 그대로 했는데 미니멈 종합위험보다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000개가 나오는. 그럼 다 구했죠? 예. 그렇게 가고 누적 감수 과실수. 이게 이제 보너스 점수야. 이제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보너스이기 때문에 5개를 적어 놓고 대입을 해서 풀리면 보너스, 안 풀리면 포기.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죠? 자, 점심 식사하시고 2시부터 강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